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 안녕하세요. 5월로 찾아온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 5월 아니고 4월입니다. 4월입니다. 그냥 갈게요. 네, 몇 번 네.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달은 제가 호스트로 부젤맛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부젤맛이 계속 이제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하나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뭐 영화, 책, 음악 했었나요? 음악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음악은 안 했었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너무 좋긴 하지만 저도 4월에 좀 많이 바빴고 문화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우리 사랑하는 얘기를 하면 어떨까. 특히 제가 왜 이 주제를 생각했냐면, 제가 주제를 삶 그리고 사랑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했을 때, 요번에 이번 한 달이 거의 이 드라마의 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폭삭 소가수다의 달로 약간 모든 그 매체들이 약간 장식되어 있는 듯한, 그리고 사람들도 이거에 약간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주된 그 메시지가 사실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는 안 봤어요. 제 아내가 계속 이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와이 곧 가는데, 신혼여행 곧 가는데 비행기에서 보려고 다 다운을 받아 놓으려고. 좋다. 예, 근데 그 주제가 사랑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면 어떨까. 일단은 여러분 각자의 삶이 삶이 있겠지만, 그 삶에서 가장 크게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좀. 이게 저번 달에 월간 결산 했을 때 승균이 형 질문이랑 조금 비슷해요?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질문했던 게 그 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뭐 그거 얘기하면서 가치를 자연스럽게 얘기했나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나만 대답했나? 모르겠네. 그랬나? 아무튼 이런. 근데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 막 이 질문이 약간 비슷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질문 대한 답을 했을 때 이거 막 그때 그랬어. 찬영이가 안 나와 있었으니까, 야 이거 김찬영 있었으면 뭐라고 했다. 왜? 왜냐면 제가 되게 오글거리는 대답. 맞아. 그 파트 기억난다. 그 파트 기억. 또 재현 씨도 또 벼락치기 하고 오셔가지고 그거 기억나나 보네요. 그쵸. 봤죠. 그 돈 얘기하면서 돈 어떻게 모으는지, 맞아. 주식 그런 거. 맞아. 주식. 그래서 미국 그 ETF. ETF. 요즘 장이 안 좋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국제 정세가 그죠. 심상치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스몰 토크를 계속 위주로 이번에 부젤맛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가치. 내 삶의 가장 큰 가치. 형 약간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존. 공존. 안 그래도 이 질문 통해서 다시 생각해봤는데 공존. 뭐와 뭐가 그쵸, 뭐가 공존하는 거죠? 그냥 모든 존재들의 공존이 저의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최근 서른 간 넘은 지금 시기에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는 공존인 것 같아요. 다 같이 둥글게 살아가자. Heal the world, 둥글게 make it a better 그러니까 place.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그쵸. 거를 좀 상상하시면서 공존이라고 얘기하는 좀 떠오르신 거예요. 한 존재의 목소리가 완전히 말살돼 버리는 걸 잘 못 견디겠어요. 그게 아무리 이치 안 맞더라도.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맞고, 그냥 뭔가 너무,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또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약자들이 이렇게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게 조금 못 견디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공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기득권 바깥에 있는 주변부의 사람들이 함께 같이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재현 씨는? 저는 건강. 와, 다르다. 신기하다. 진짜. 근데 저는 사랑이라 할 줄 알았어요. 약간 사랑 무쇠여가지고. 맞아. 항상. 약간 사랑 클리셰잖아 항상. 맞아요. 그랬군요. 설마 제 세 번째 질문 성경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인생을 바꾼 책이나 영화 이런 거 준비했거든요. 아니요. 건강. 네, 저는 건강했는데, 이제 찬영, 승규는 아시겠지만 그 원래 콩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다가
이제 수치가 좀 계속 콩팥이 이제 계속 수치가 안 좋아지는 병인데 이러니까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약을 먹는 행위와 그 의사의 말이 완전 저에게 그 건강 무쇠로 되는 그 트리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진짜 건강이 무너지면 다 안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마음의 건강부터 몸의 신체 건강. 맞아. 신체 건강까지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것도 없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가치가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사랑도 맞아. 사랑은 되는데 사랑이 지속 가능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또 크게 봐가지고 그래서 계속 건강해야 내가 사랑을 하든 뭐 기독교적이든 뭐 어떤 가치를 이렇게 지향하는 거에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건강이다. 저 일단 살아 있어야 뭐라고. 맞아 맞아. 그럼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하고 계신 노력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일단 그 콩팥이 안 좋아서 먹는 거랑 이제 꾸준한 운동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서 먹는 걸 엄청 완전 바꿨어요. 그래서 전에는 뭐 배달 시켜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외식하고 그렇게 살다가 최근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아니면 무조건 집에서 해 먹고 그래서 뭐 안 짜게 먹어야 되다 보니까 소금 간 뭐 이런 거 안 하고 파스타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1월 말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잘 하고 있고 이게 뭔가 그냥 건강 중요하지 하는 걸로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한 그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 바뀌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뭔가 다들 그런 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한테 계속 건강검진 받으라고. 아니 근데 진짜 받아야 돼. 근데 진짜 형은 진짜 해야 받고 돼요. 충격을 한번 크게 그래 받아야 돼. 맞아요. 삶의 중요함을 검증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네. 아니 재현 씨 잠을 잘 주무세요? 잠. 여기 잠전도 잠무새. 잠무새구나. 진짜 이거. 잘 자야 돼요. 근데 저 잠을 잘 안 자가지고 그럼 그게 문제. 잠도 중요하죠 진짜. 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있어서 잠이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모든 그거의 근본 뭐라 그러지? 그 뭐야? 뭐요? 아니 뭐의 그 근본이 만병의 근원? 약간 아니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식단도 하고 뭐 운동도 하잖아요. 맞아. 네. 근데 잠이 제일 바닥이었어요. 그치. 잠을 잘 자야 음. 뭐 식단, 운동하는 것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같은 얘기를 동혁이 형이 하더라고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최소 7시간 이상씩. 이제 잘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한 12시 1시에 자서 8, 9시 일어나고 하니까 좋네. 좋습니다. 8시간 이상. 또 너무 자는 것도 안 좋대요. 아 진짜. 그렇대. 잠 그 좀 책. 줄여야겠다. 그 책을 한번 봐봐. 그 우리는 아, 왜 예, 잠을 예. 자야 할까라는 책이 있는데 음. 여기서 한 4번인가 말했죠. 네, 맞아요. 우현 씨는 저요? 저는 이제 승균 형의 그 클리셰를 제가 사랑. 네. 저는 진짜? 사랑. 난 얘가 그래서 클래식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저번 주에 딱 이랬거든요. 저는 돈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한다. 근데 그게 내 삶의 다는 영순위는 아니다. 네. 영순위는 아니다. 1순위 정도. 그럼 영순위는 뭐냐? 그래서 제가 저는 사랑했는데 갑자기 너무 비웃는 거야. 갑자기 야 이거 김찬영 여기 있었으면 아니야, 한 소리 들었다. 여기서 얘기하면 한 소리 했을 텐데. 저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 뭐 이성 그런 내 배우자와의 사랑도 있고 가족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뭐 내 일에 삶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사랑이 제일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뭐예요, 찬영 씨는? 근데 저는 재현이랑 진짜 비슷했던 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가치라고 했을 땐 좀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전 생존이었어요. 생존. 생존이 돼야 여유가 생기니까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 사랑이든 뭐든 내가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걸 실천할 만한 여유.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고 뭐 공존도 그렇고 내가 지금 생존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실현할 그럼 거야? 생존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된 상황이면. 근데 이제 그 생존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건강해야겠죠. 일단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처럼 그 건강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한 생존은 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돈에 어떤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이 되기 위한 로망을 좀 꿈꾸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사실 청년들이 그러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너무 약간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성민이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트는 한 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집을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대출을 해. 근데 대출을 안 받고 차가 있고 집이 있는 걸 꿈꾸는 것 자체가 그건 되게 망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큰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걸 들으면서 생각이 그냥 내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생존만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주일에 내 아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저녁에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수 있을 딱 그 생존만 되면 내가 가치 실현을 할 수 있겠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이 딱 그 정도 되고 나서 나는 사랑을 뭐 실천하거나 공존을 실천하거나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내가 공존을 얘기한 게 사실 생존과 맞닿아 있어서 그런 건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내 스스로가 생존의 위기에 놓였던 적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20대 초반 이후로 그러니까 진짜 경제적인 생존의 그 위기에 맞닿아 있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공존할 수 있어야 내가 살아남겠구나. 뭔 말인지 알아요? 시스템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 공존할 수 있어야 그게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순간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에 공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존이 돼야 공존이 된다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약간 롤스네요. 롤스. 롤스가 그런 생각하나요? 사회 그거 아니에요? 그 계약론인가? 롤스로이스 생각했네. 나도 롤스 순간 롤스 맞나? 너무 오랜만에 듣. 로스 아닌가? 롤스 맞아요. 롤스. 로크도 있어. 로크도 있고. 어. 갑자기 사회 시간. 최소 수혜자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보시고 뭐 그 그거는 생각 차이는 안 했어요.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시고. 어쨌든 근데 만약에 생존을 넘어서면 저는 약간 공존과 비슷한 건데 제 가장 큰 가치는 존재를 존재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재를 수단으로 보거나 매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를 존재로서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좀 가장 추구하지 않나. 그래서 뭐 그거에 따라서 정치 성향도 저는 결정되는 것 같고 제 삶의 어떤 지향하는 바 그리고 내 사역 그리고 제가 전도사 사역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전도사 사역하면서 지향하는 바를 좀 그렇게 좀 밑바탕에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롤스 맞나요? 네. 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가시죠. 아니요.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그거예요. 롤스가 최소 수혜자에게 넘어가죠. 네. 넘어갑시다. 말을 잘 못하겠어. 나도 너무 근데 오랜만에 봐.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게 아니 나는 이걸 승균이 형이 대답할 것 같아서 이걸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Love Wins All이라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그죠? 아이유 노래 있죠. 아이유.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Love Wins All. Love Wins All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랑이 뭐냐부터 그죠? 사랑이 뭐냐부터 좀 그거부터 얘기해 얘기해야죠. 주시면. 네.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하는 사랑, 어떤 감정의 이끌림은 모든 걸 절대 못 이기죠. 그렇죠. 네. 그걸로는 못 이긴다 생각하고 뭔가 저는 정의가 결여된 사랑은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의는 뭐예요? 정의. 그거는 이제 공존이죠. 아니에요? 이렇게 다 예상을 하세요. 정의가 뭐냐? 정의 뭐 저스티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저스티스를 말하는 저스티스? 네, 네. 그거 모르겠네요. 지금 그러면, 쉽지 않네요. 대답하기가. 정의를 말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그거는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봤어요? 아니요. 마이클 샌델이요? 네. 거기에 엄청 많은 정의론이 나와요. 칸트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읽으셨어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은 칸트 얘기 나올 때는 칸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벤담 얘기 나와. 맞지. 벤담 얘기 끝나. 또 뭐 누구 얘기 나와. 이게 또 안 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이 주장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다른데 그치.
그거를 어느 뭐가 맞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정의라는 거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확실하게. 나는 사실 또 자꾸 신앙적인 얘기로 가는 게 좀 싫은데 인간적인 사랑은 저는 한계가 뚜렷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뭐 세계 대전이나 그런 학살이나 이런 것들도 사랑이 만약에 모든 걸 이겼다면 그런 건 안 일어났어야 되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인간이 하는 사랑은 한계가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을 엄청 믿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 항상 그랬거든요. 사랑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제 우리 부모님은 엄청 크리스찬이시니까 그런 종교적인 거를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말을 하셨겠지만 전 그런 종교적인 거에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인간이 하는 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또 살아가는 지금의 세태를 보면서 진짜 사랑 없는 사회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럼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김의 방식에 대한 또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김을 또 정의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고 믿어요. 믿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럼 뭐 그런 거죠. 맞아요. 그걸 뭐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게. 난 이 질문 보면서 그게 생각났어. 그 우리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오레곤 봤잖아. 거기 마지막 부분 때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뭐 손길이 닿으면 막 둘이 뭐 포옹을 한다던가 갑자기 강아지랑 이렇게. 그러니까 난 그게 이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 그러면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다 비주얼적인 장면들이 다 사랑에 관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연인에 대한 사랑, 뭐 가족, 친구, 취미, 뭐 삶, 모든 거에 대한 그냥 떠올라서 이런 얘기다. 그런 장면이 떠올랐다. 재현님. 저는 근데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뭔가 이 사랑에 대한 정의, 이긴다는 정의가 다르긴 한데 뭐 저도 기독교인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강력한 거는 인정. 근데 그게 뭔가 실존 삶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뭔가 인정이 되는 상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모든 걸 이겨라고 말하는 그 명제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문장을 들이민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너무 것 이상적인 같고. 거다. 맞아. 근데 그 이상을 얘기한다는 게 지금 삶에서 의미가 있을까? 물론 뭐 그거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뭔가 사랑의 삶이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말하지 들어요. 않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그거를 인지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과 말도 안 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 근데 또 맞아 이긴다라는 거에 도대체 뭔가 어떤 게 이기는 것인가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 맞아. 그 이긴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시선 지금의 시선에서 이긴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는 사실 저는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 문장을 딱 던진 게 뭐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뭐고 각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게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 뭐 어쨌든 좀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사랑은 현상을 베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껍데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단편적 사랑과 불구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려면 이 사람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다 그런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약간 이렇게 해석했어요. 모든 것을 이기는 건 그러니까 현상을 이제 넘어서
그 현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사랑이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그 현실 넘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난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해. 존재로 그렇죠. 봐주는 게. 그 이어지는 거죠. 존재를 네. 존재로 봐주는 걸로. 그래서 맞아요. 재현이 말처럼 이게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들이고 이게 되게 허황된 이야기로 보여요. 나도. 근데 뭔가 나는 약간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게 분명 같이 있을 거다. 같이 있죠. 나는 이게 지금 그래도 인간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시대 속에서 그래도 살게 하는 어느 하나의 뭔가 영양제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그나마 끌고 가는 하나의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마저 없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뭐 사실 생존의 허덕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분명 이 사회 질서 안에서 세계의 모든 그 운영되는 시스템 안에서 난 이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상에 엄청난 두터운 현상에 가로막혀서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것뿐이지 저는 이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난 이 마음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발현되지 않았을 뿐. 물론 이것도 되게 이상적이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긴 한데 사실 그래야 좀 뭐라 해야 할까 좀 살맛나지 않을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뭐 못됐어 막 나 이제 인생 진짜 뭐 이렇게 못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폭삭소가수다를 보면서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정이 발현이 되고 그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뭔가 제가 그런 얘기를 던진 거는 방식의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로서 뭔가 희망을 보고 어쨌든 좀 더 나은 세상을 계속 도전해가며 산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 그게 조금만 틀어보면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 이런 명제가. 그래서 저는 뭔가 그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그냥 너무 큰 명제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충실해가며 너무 사는 것이 맞아. 또한 사랑이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큰 미래를 보는 것과 이상을 보는 것과 현실 상황의 한순간순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공존한다면 결국에 좀 더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이론도 보고 실천도 하고 그쵸. 그 약간 나는 궁금한 게 물론 우연이는 교회에 다녔었지만 우연이가 생각하는 뭔가 사랑은 뭐야? 내가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가 아까 제일 가치 있는 게 이제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어서 그 틀 안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근데 뭔가 물론 그런 본투비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약간 그냥 신이라는 생각만 하면서 들었던 너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뭘까? 그냥 뭐 자기 희생? 그러니까 저도 또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기본적인 또 막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이 시작이 되는데 항상 그런 거라고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사랑이다라고 많이들 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타적 사랑이죠. 맞죠? 아가페. 아가페적인 자기 사랑. 희생. 그게 완전한 사랑인데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항상 그게 이제 너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가 사랑한다고 해서 100% 그 완전한 사랑을 실현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다라고 부모님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뭐
그런갑다 하고 그래 그런갑다 하고 뭐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신이 있는 게 더 좋겠네. 신이 있다면 사랑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생각 정도를 좀 해왔던 것 같고 네 그렇네요. 좋습니다. 근데 어렵긴 해요.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딱 정의를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기에 아직 뭐 너무 모르죠 세상을. 지금 29밖에 안 살았는데. 장성민이 말했는데 그 교수가 말했는데 여기 한번 진짜 초대하고 싶어요. 네. 노자는 사랑을 욕기생으로 정의를 내렸대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살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신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혜영이랑 같이 자기 시작하는데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혜영이가 이불을 막 말아서 자요. 그러니까 나는 이불을 안 덮어. 근데 이게 한 3, 4시쯤 되면 제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재현이야. 그럼 이걸 뺏어 와서 아씨 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걸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깰까봐. 이 사람이 그냥 좀 더 편안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게 좀 공감이 됐어요. 그냥 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욕기생이 떠올랐어. 너무 추운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욕기생이다. 이 상황에서 그게 떠올랐어 진짜 그 새벽에. 그래서 맞네. 사랑은 상대방이 살길 바라는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그게 바로 공존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네요. 욕기생 한번 써먹어야겠네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가볍게 이제 좀 딥한 질문들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의 뭔가 그런 인생의 가치들이나 혹은 지금의 어떤 가치관들을 형성하게 해주는 어떤 모먼트. 근데 그게 이제 영화, 책, 음악이어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우연히는 아마 그거겠죠? 음악은 그거 뭐지? 제지팩트. 돈보다는 진짜 어떡하죠? 바이브라 맞지 않아? 그대로 써왔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맞아. 또.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뭐 자연스럽게 제 얘기 하자면 전 진짜 그거예요. 그때도 말했는데 그 노래 가사를 딱 처음 알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 돈보다는 마음이 더 와닿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왜냐면 그 가사는 1절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2절 넘어가서는 연인에 대한 사랑 얘기하는데 바이브란 거죠. 비브라? 바이브란지 비브란지 비브라? 뭐 아무튼 VIBRA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난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좀 뭔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막 여기 질문이 인생을 바꿔준 사람과 책 영화잖아요. 근데 바꿨다라고 말하면 나는 뭔가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거 같진 않고 그냥 조금씩 영향을 받아온 것 같은데 뭐 그 제즈팩트 노래가 그랬고 뭐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전에도 말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조르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되게 현실이래. 삶의 순간순간에 즐기는 캐릭터예요. 전 그 캐릭터를 보면서 나도 이런 캐릭터처럼 살고 싶다. 또 영향을 또 받았고 뭐 그 다음에 꼽았던 거는 그 달과 식스펜스의 스트링랜드라는 캐릭터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거긴 또 예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저도 그때 뭐 그림을 뭔가 그리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나만의 예술 철학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한 예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책에 나온 그 캐릭터의 삶이 뭔가 내 생각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전 딱 3개를 꼽았어요. 그러면 예술은 그 달과 식스펜스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제 그 고갱을 모티프로 한 거거든요. 근데 고갱이 40세까지 아마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러 그냥 완전 뜬금없던 거죠. 근데 왜냐면 저도 제가 미술 전공은 아니고 거기에서 오는 뭔가 내가 나를 뭔가 좀 안 좋게 본 자격지심이나 뭔가 열등감이라던가 자기 혐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나 혼자 비교하고 내가 전공생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될까? 혹은 내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혼자서 막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용기를 얻은 거죠. 그리고 물론 픽션이지만 그 달과 식스펜스에 나온 이야기가 다 사실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스트링랜드가 보여줬던 삶이 되게 멋있고 나도 이런 태도로 작업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 3개 정도?
형님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러니까 세 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세 개 다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전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허영 욕구가 저를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책은 저는 그냥 사람이에요. 홍은전의 그냥 사람. 근데 이거를 진짜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게 궁금해해서 읽게 된 건 아니고 그 맨날 말하는 그 저거 팟캐스트 뭐죠? 책이라웃에서 2021년 올해의 책이에요 하면서 그냥 사람을 얘기했어. 나는 이제 나 정도 교양이는 그 올해의 책 정도는 읽어야지 하면서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문장들도 너무 좋고 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홍은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들도 그렇게 옮겨가게 됐던 거고, 그래서 제 인생을 그냥 사람이라는 책은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능력 지향적인, 그러니까 1등을 하고 싶고 잘 하고 싶고, 그래서 뭐 좀 위에 올라서고 싶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항상 있었어요. 왜냐면 난 스포츠를 너무 사랑했다 보니까 1등이 그 winner takes it all이 항상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게 안에 있었어. 근데 이제 그냥 사람을 통해서 위너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건 잘못됐구나를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비슷한 어떤 가치관을 가진 책들을 많이 읽게 됐고, 근데 그 가장 출발점이 뭐냐 했을 때는 그냥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정도 책은 읽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도 음악은 그거였어요. 비브라였어요. 근데 저는 그 중고딩 때 뭐가 있었냐면 싸이월드 BGM을 거의 2주에 한 번씩 바꿨어요. 문화상품을 사서. 왜 그랬냐면 나 음악 이 정도 들어를 알려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엄청 바꿨는데 제가 비브라 바꾸고 선언한 게 평생 안 바꾼다였어요. 왜냐면 우연히가 말한 이것처럼 살고 싶다가 너무 공감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마음으로 난 이제 앞으로 이 싸이월드는 안 바꾼다. 그리고 이게 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싸이월드 지금 망했나? 그러니까 마지막 그거예요. 진짜요? 비브라가. 돈보다는 마음이 내게 더 와다. 그 첫 문장이 그냥 맞아. 확 꽂혀버렸어. 첫 문장이 그러냐. 와. 그러니까 야 이거다.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고, 초창기 빈지노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멋있었잖아요, 태도가. 그런 대학생이 되고 싶었고, 그런 삶을 살고 싶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좀 담백했던 것 같아요, 가사들이. 그쵸. 대부분 공감이 많이 되는. 약간 플렉스 이런 거 안 하고. 맞아요. 그때 이야기를 인생 얘기들이 좀. 근데 결국 그러니까 빈지노가 전 멋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멋있고 싶다라는 마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치.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영화는 저도 뭐 맨날 말하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도 이제 카르페 디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이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그게 참 멋있어가지고 저런 게 하고 싶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죽은 신의 사회, 제지팩트 그 비브라, 그리고 그냥 사람. 그냥 사람. 재현 씨는 어때요? 저는 책을 제대로 안 본 지 엄청 오래됐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책 했을 때 영화도 그냥 뭐 이게 잘 모르겠고 인생을 바꿔준 사람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약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그만큼의 유대감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뭔가 그냥 흘러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 아까 회사에서 말했던 리더십 중에 첫 번째로 말했던 그 다 이끌면서 동기부여 시키면서 막 엄청 굴렸던 그 상무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약간 이 인생 2막을 좀 바꿔주지 않았나.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신학대학 나와서 얼마 전에 봤어요. 제가 신학대학 나와서 졸업했을 때 썼던 인스타 글을 봤어요. 근데 너무 좀 잘 쓰긴 했는데 제가 봐도 진짜. 근데 완전 그 뭔가 이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이런 신앙을 잘 배웠고 사랑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고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고 뭐 한번 부딪혀 보자 약간 이런 태도였는데 직장 처음 들어가고 이제 이 분이 저한테 주셨던 책이 디맨드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세상이 원하는 그 디맨드가 뭔지 그거에 맞춰서 뭔가 내가 뭔가를 한다기보다 세상의 흐름을 좀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뭔가 그 이상들을 하나씩 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 다니면서 배운 것도 너무 소중한 가치인데 현실 감각을 더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일하는 방식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일할 때 기획은 뭐고 처음부터 A부터 Z까지를 진짜 갈아 넣어서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 4년이 짧으면서 긴데 저한테는 그 시간 동안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또 그리고 상무급 되는데 사원급 데려앉혀다가 뭐 하나씩 다 이렇게 해줄 사람도 정말 말도 안 되고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장신대 교수시래요. 진짜? 네. 누구죠? 찾아봤는데 잘 몰랐어요. 옛날 분. 근데 뭐 한경직 이런 목사들이랑 뭐 같이 했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너무 딥한 얘기긴 한데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를 좀 미워하게 되셨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안 믿는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냥 그 신의 존재만 안 믿는 것 같지. 삶은 그렇게. 그의 삶은 너무나 그 예수와 비슷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뭔가 대학교 졸업한 게 25이었거든요. 근데 25부터 지금 29, 20대 후반의 삶을 이렇게 좀 생각을 트이게 해주고 이렇게 하게 해줬던 게 바로 그 상무님 덕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뭔가 귀인이네 귀인. 맞아요. 그리고 제가 뭐 연락을 하면서 한번 뭐 찾아뵐게요 이런 말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유일한 아저씨. 그래서 그 아저씨가 바로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이거 보시고 계시면 되게 근데 인스타 팔로워긴 한데 보실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어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분은 거기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보다 한 지금 1년 반 정도 전에 퇴사하셨고 그래서 좀 아쉬워서 퇴사한 것도 있죠. 더 이상 저에게 동기부여와 배울 점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분만 의지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그거에 대한 갈증과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스승을 갖는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맞아.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찬영 씨는 어때요? 저는 일단 음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인생 음악 이거는 너무 단순한 의미에서 이거 진짜 좋다. 내 인생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음악 이거는 뭐 이거랑 넘어서 내 인생을 바꾸어준 음악, 뭔가 음악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관이 확정됐다. 약간 이런 거는 좀 오만 것 같고 저한테는 그런 음악은 없었고. 책은 저도 그냥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책 모임 통해서 그냥 사람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추구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존재를 존재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그 책을 통해서 좀 배워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저도 사람을 생각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29살, 그러니까 현재 29살 때까지 이 친구들을 계속 만났고 우연히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났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랄까? 같이 바뀌는 느낌이에요. 우연히도 사실 우연이랑 나랑 진짜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맨날 할 일 없이
그냥 맨날 똑같은 그 재밌는 얘기 그냥 하고 막 우리들끼리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찼던 대화들이었는데 우리가 계속 지내다 보니까 서로 그냥 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좀 정립이 되고 특별히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저랑 저 포함해서 대학교 이제 7명의 친구 그 친구들 그러니까 질투했던 우연이가 질투했던 그 친구 지금 이 친구들 때문에 저는 바뀐 것 같아요 사실 물론 가장 영순이는 제가 찬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네, 찬조 사랑합니다 네, 찬조를 통해서 변화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과 저랑 그런 믿음을 다 떠나서 그냥 이런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딱 나 혼자만 딱 봤을 땐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은 큰 전 사실 부모님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승균이 형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재현이도 그렇고 수인이 무엘이 뭐 소망이 다 너무 큰 영향을 받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약간 그 같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 너무 다 똑같아요. 뭐가요? 그냥 성장은 하는데 29살인데 20살 같아. 아. 나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내 인생을 바꿔준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수다도 떨면서 제가 외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저는 그 7명에 속했지 않잖아요. 진짜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항상 진짜 부러웠어요. 부럽고 뭔가 되게 질투났어. 나도 저런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완전 끈끈하고 막 딱 그거잖아. 뭔가 딱 상징적인 뭔가.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인다. 근데 우리도 막 엄청 서로 다투고 그래, 그런 것도 손절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예 뭐 근데 이제 사실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거죠. 제일 재밌어요, 같이 있으면. 어쨌든 그리고 맞다 영화를 얘기 안 했구나. 이 영화 좀 재밌는데 뭐죠? 그러니까 제 인생을 바꿔준 영화잖아요. 저는 곡성이었어요. 오. 다들 의외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결말 어떻게 될까? 이건 뭘 생각하면서 만든 걸까? 그 전까지는 영화를 그냥 재미로만 봤어요. 저 해리포터 너무 좋아하고 반지의 제왕도 좋아하고 뭐 애니메이션 영화 다 그런 거 그건 다 좋아했는데 내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영화가 딱 그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시선을 좀 달라지게 해준, 그러니까 인생의 한 부분을 좀 달라지게 해준 거죠. 그래서 곡성 아직도 기억나요. 와타시와 아쿠마다. 너무 충격적인. 나 안 봐서 몰라. 곡성 봤어요, 다들? 곡성집 개 무서워요. 진짜. 모시 중원디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모시 맞아. 중원디. 그 아역 친구가 너무 연기를 잘했죠. 곡성 안 봐가지고. 곡성 너무 무서워. 그때 아마 제 장신의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왔어요. 저 강변에서 같이 봤거든요. 봤었나 네. 나도 같이 봤던 것 같다. 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 없었나? 농담이고. 없었던 것 같아. 아니, 저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약간 오컬트 영화인가요? 그쵸 그런 거 오컬트 그쵸 오컬트. 제가 그거 보고 왓챠에다가 나홍진이 걱정된다라고 썼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근데 나홍진이 교회 다니는 집사래요. 근데 약간 그럼 무속 신앙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무속 신앙도 있고 무속 신앙 얘기죠. 성경 얘기도 나왔던 좀 것 같고. 나오고. 맞아. 파묘도 안 보고 곡성도 안 저는 보고. 파면은 안 봤어요. 하면 비교도 안 돼. 진짜. 곡성이 훨씬 무서워. 곡성이 또 재밌죠. 곡성을 보면서 영화를 처음으로. 그럼 곡성을 본 뒤로는 이제 영화를 볼 때 태도가 좀 바뀐 거. 그런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들을. 그 뒤로. 그러니까 찾아보는 건 아니고 사실. 그걸 통해서 그 기준점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도 사유할 수 있구나 고민할 수 있구나. 근데 이건 진짜 팩트인 게 제가 찬주 만나고 좀 달라졌어요. 영화를 보는 시선, 어떤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만나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걸 보고 항상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부제만 나오시라 그래. 아니 나오라고 하는데 자꾸 부담돼서 못 나오겠대요. 이거 되게 부담되나 보다. 이 그러니까 자리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찬주도 약간 우연이랑 성격이 비슷해서 우연이는 처음에 완전 준비 막 멘트 다 준비하고 네, 그랬잖아. 네. 근데 찬주도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는 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이제 우연 적응이 되니까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썰을 풀 수 있는데 맞아. 찬주도 이렇게 부담이 되고 쉽지 않아. 어쨌든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은 어쨌든 찬주였다. 사실 원래는 괴물이라는 영화를 하려다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게 곡성. 그건 곡성이었어. 재밌다는데. 곡성 왜 안 보셨을까요? 아 그러게요. 곡성 왜 안 봤지? 잘 그냥 딱히 끌리지 않았던 것 같고 무서운 영화를 제가 못 봐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리고 곡성에 되게 함축적인 의미가 되게 상징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 그걸 해석하는 재미가 또 있는 영화랄까. 약간 헤어질 결심처럼 그런 느낌. 그런 거 재밌는데. 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또 영화 얘기로 좀 센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제 생각하는 영화로만 보려고 하다가 뭐 브루탈리스트도 좀 그랬고 뭐 아무튼 그런 영화들을 계속 봐왔는데 이번에 야당을 봤거든요. 야당. 강하늘과 유해진 네네. 이제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딱 보면 소리 완전 크고 추석 특집 영화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다. 근데 나름 또 킬링 타임용으로 재밌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냥 꼭 막 생각만 할 수 있는 영화가 또 영화가 아니고 이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도 있는 것 같다 그랬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자의 맛은 좀 다른 접근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월간 결산에서도 충분히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항상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누니까 좀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제가 준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 부스러기 제일 맛있다를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각자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한 것들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승원님 항상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인구님도. 인구님도. 찬스님도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좀 많이 다시 댓글 주시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네. 댓글 저도 열심히. 네, 재현 씨도 댓글 달아주시고 네. 많이 재준 씨도 달아주시고. 네. 재준이 안 보는 것 같던데? 재준이는 자기 딱 끝나고 안 보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은별 씨도 좀 달아주세요. 네. 보시고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자의 맛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의미 있고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